강사는 일단 석사는 돼야 된다 이런 뭐 이 대도하는 소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대부분 정말 프로필 보면 무슨 석사가 네, 많더라고요. 그냥 학사 출신들 강의는 잘 안 팔린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강의 담당자분들이 그런 학력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기는 있어요. 어디 석사 학위는 있으세요? 뭐 논문은 쓰셨나요? 책은 한번 쓰셨어요? 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세요. 근데 그 컨텐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컨텐츠가 매력적이면 사실 이게 뭐 컨텐츠 학벌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목이나 컨텐츠 하나만 잘 뽑아놓으면 그때는 사실 학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이제 뭐 사람 이제 강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특히 공무원 분들 강의할 때는 학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쓰게끔 하는 날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네요. 이제 뭐 공부하실 수 있어서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뭐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강의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뭐 석사를 따실 필요까지 없죠. 하시다가 아 내가 공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셔도 저는 늦지는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일 하다가 거의 이제 한 5년쯤 전에 석사 다시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그전에는 사실 뭐 학원이 있어서 강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이 프로필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당당한 이런 표정이나 자세 같은 게 드러나면 좋으니까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샘플 같은 거 뽑아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찍으시면은 강의하실 때 제안서낼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이런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저 방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 강의하다 보면 이제 뭐 저 방송했었어요. 저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훅 지나간 거랑 이건 제가 방송했을 때 사진인데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PD님이 찍어준 사진인데 제가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일을 즐겁게 했구나라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사진을 가지고 뭔가 내 이야기를 풀어주는 건 도움이 돼요. 옆에 너무 글 같은 거 많이 안 써도 돼요. 요즘에는 이미지 위주로 PT를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PT 안에 다 설명을 안 넣어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잘 설명을 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 사진 같은 거, 뭐 일하실 때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직원분들이나 후배분들한테 강의하신다 그럴 때도 본인이 이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넣어서 제가 이제 이럴 때 어떤 마인드였다라든가 이런 본인의 사진을 좀 참고사항으로 앞에 설명하고 인사할 때 활용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좀 방송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말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진짜 했나 안 했나 의심을 좀 해가지고 사진을 꼭 이렇게 첨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이제 앞에 내가 실제로 이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나한테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설명해 주는 걸 저는 집어넣고 있고요. 강의하실 때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참고를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애드립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애드립에 관해서 강의할 때도 있는데 제가 애드립도 연습이다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거 할 때 뭐 그냥 애드립도 연습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하면서 뭐 방송할 때 뭐 이런 자료들도 만들었고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 것들도 해봤고 말로 다 풀어줬어요. 근데 이게 말로 풀어줄 때랑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썼던 그런 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업무 일지를 썼다라든가 뭐 내가 뭐 스크랩했던 자료가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찾으셔서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자료를 스크랩했던 건데 제가 강의하려고 찾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뿅 하고 말을 어른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연습이 쌓여왔더라. 이제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딴 데 막 이런 뭐 기사 이런 데 스크랩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본인 사진이라든가 관련된 걸 찾아서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아,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실제로 했었던 사람이구나.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했던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돼서
그냥 말해볼 때가 있었고 실제로 사진 스크랩해서 보여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크랩해서 보여주면 좀 더 이렇게 와서 훅 하고 느끼는 것들이 더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안에서 자료를 한번 쭉 사진첩도 한번 보시고 강의랑 필요한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스크랩 해놓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처음에 이런 영상 뭐든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긴 한데 이건 이제 웃는 얼굴 만들기라는 영상인데 강의 시작하면은 진짜 안 웃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환하게 웃고 계신 분들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강의하시면서 되게 많이 쓰는 영상인데 전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이거 하고 얼굴 웃으면은 뭔가 기분이 사람이 그냥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이게 요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면은 실제로 일본에서 페이스 요가라 그래서 얼굴이 젊어지는 영상으로도 한때 굉장히 히트했던 영상이기도 한데 우리 이제 일단 몸 좀 풀고 근데 앉은 자리에서 몸 풀기 어려우니까 얼굴만 풀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팁이 되는 영상 같은 거는 자꾸 이제 보시면서 본인 걸 하나씩 조금씩 가지고 계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입주인을 비롯한 얼굴의 전체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킨다. 그리고 입꼬리 근육을 단축한다. 이런 영상 같은 거 지금은 안 보겠지만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도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느낌이 좀 다르고요. 보셨다고 해서 보셨죠? 오늘 한 번 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고 영상을 보여드릴 때 딴짓 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영상을 보여주고 같이 합시할 때는 앞에 있는 강사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영상 보실게 우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볼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해야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여주실 때는 영상 보시죠 할 때는 나도 같이 영상을 봐야 되고요. 영상 속의 내용을 따라한다 할 때는 내가 같이 따라해줘야 돼요. 자, 입꼬리 올리시면서 여기서 이제 멘트 하잖아요. 입꼬리 올리고 할 때는 강사도 같이 자, 입꼬리 올리시고요. 자, 윙크 윙크.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 틀어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뭔가 몸을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 영상을 할 때는 강사도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몸도 움직이고 막, 자, 몸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 쭉 팔도 펴시고요. 자, 머리로 고개 올리시고요. 자, 고개 한번 동그랗게 흔들어, 이렇게 하시면, 강사가 해야 따라해요. 영상 보시죠 할 때도 강사가 화면을 봐야지 같이 보지. 내가, 영상 보시죠?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나머지 영상 안 보거든요. 실제로 내가 먼저 움직여줘야지 앉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움직여요. 그건 항상 생각해도 실제로 가능할 때 보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이제 생각하시고 같이 먼저 움직여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사람들을 좀 환기시켜주는 처음에 이런 영상들은 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이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책 내고 나서 같이 자코리아랑 설문조사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내가 기사화 시킬 수 있어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스피치 두렵다 그러는데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책을 내고 자코리아와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스피치가 정말 두려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항상 두렵다. 종종 두렵다. 그러면 사실 뭐 대개 한 10명 중에 9명은 스피치라는 단어가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내가 했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강연 내용에 좀 합리적인 근거를 내줄 수 있는 기사 자료 같은 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직장인 1000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스피치가 다 두렵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자,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시죠. 기사를 딱 보여드린 다음에 스피치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했더니 정말 99.9%는 스피치라는 단어가 두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얘기에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항상 좀 보여주는 게 좋다. 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로 주제를 나눠봤는데 거의 이제 강의하실 때 많이 들으시겠지만 큰 주제를 3가지 틀 안에서 결정짓는 게 가장 기억이 잘 되고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2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4개, 5개가 되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강의하실 때는 내가 이제 뭐 1시간 반이든 2시간 동안 강의할 때
정말 핵심적으로 가져갈 주제가 뭔지를 한 3가지 정도 안에서 요약해 보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하실 때도 이렇게 글로 보여주셔서 자, 오늘 저는 스피치에 뿔을 다는 마인드 세팅 3가지 뿔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뿔은, 두 번째 뿔은, 세 번째 뿔은 이런 건데 이렇게 보여줄 때는 강사 혼자 절대 말하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근데 제가 하는 스타일이 좀 괜찮으세요? 좋아요. 제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자, 첫 번째 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앞에 계신 분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 혼자 첫 번째 뿔 관점을 체인지하라, 두 번째 뿔 마법의 동작 언어, 세 번째 뿔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오늘 3가지 관점 같이 뿔을 달아보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뿔 하나! 관점을 체인지하라. 자, 뿔 두 번째 마법의 동작 언어. 자, 세 번째 장착하실 뿔은 긍정적인 말의 힘. 자, 이렇게 3가지를 같이 한번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사 혼자 얘기하지 말고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읽을 거리들을 앞에 두시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같은 경우는 꼭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소리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거는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강의안이 3가지 내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첫 번째는 관점을 체인지하라. 우리 스피치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앞에서 10명 중에 9명은 다 스피치가 두렵대요. 말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말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앞에만 세워놓으면 말하는 게 너무 어렵대.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데일 카네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여러분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에 관한 책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나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나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치가 두려운 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근데 내가 스피치가 두려운 거는 내가 특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스피치에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을 체인지해야 되냐? 첫 번째 뿔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언 같은 거는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건 영상이거든요. 저 관점을 체인지하라는 내용이 영상인데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셨어요? They can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관련된 그런 동영상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nna ask you some questions 유튜브 about 들어가셔서 주제 말하는 earlier, 주제 and I'm gonna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your 테드나 face. 유튜브 들어가서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자존감, cheekbones. 자존감.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영상 보실 때는 같이 영상 보시면서 집중을 This 하시고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ver here. So yeah, that's... 이거는 이제 도구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내 얼굴을 설명해 보라라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설명하는 그림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 내가 설명한 나보다
나보다 나를 처음 본 사람이 설명한 내 모습이 더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더 많이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도 내가 몸에 이제 좋은 부분이 있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눈이 예쁜 사람은 코가 좀 못생길 수도 있고, 코가 좀 못생겼지만 입이 예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 허벅지가 너무 굵어. 바지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허벅지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 갔을 때 내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 얘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하품을 하거나 졸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너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부정적인 요소에 신경을 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한테 이만해 보이는 부분이 남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스피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스피치할 때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것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우리는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내가 가진 뭐가 좋은 점이 있지? 나는 미소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거울 보면서도 내가 뭐가 부족해라는 걸 하지 말고 거울을 먼저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디를 뭔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눈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요 팔다리가 되게 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면 표정부터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자, 한 두세 분 정도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도 진짜 갑자기 훅 가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분 정도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정말 그래서 나 너한테 간단한 신호를 줘야 돼. 너무 정말 이제 눈 초롱초롱하게 영상을 봐주셨는데 보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영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들어보는 것들. 그 질문할 때는 내가 여기 이 사람한테 질문할 건데 삐딱하게 써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질문할 때는 이 사람이랑 몸을 맞춰주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이 사람과 눈이나 몸을 같이 맞춰주는 방향을. 그랬을 때 상대방이 훨씬 더 편하게 느끼세요. 지시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색깔 다르게 났죠? 그냥 예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훨씬. 그래도 콜백이라고 하는 이제 강의 요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혼자서 자, 훨씬 아름답다고 했죠. 어떻게 예쁘다고요? 훨씬. 이런 거 더 기억하게 만들어요. 여기 집에서 이런 건 여기서 많이 해보시면 좋은데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해요. 네, 따라하게 정말 만드는 좋은 거. 거.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강의를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신랑이랑 대화할 때